2강 들어갑니다. 249쪽 2번 조세의 전가. 전가가 뭐예요? 전가가 부담을 넘기는 거예요. 세부담을 넘기는 거를 전가한다 그래요. 전가는 세금 부담을 넘기는 거를 전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결혼하신 분은 부부싸움 하죠?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에게 넘길 수가 있잖아. 목소리 큰 자. 잘못했는데 더 큰 소리쳐 집에 와서 넘긴다고요? 넘겨. 자, 그럼 세금 부담을 넘긴다.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직접세, 간접세.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전가 여부에 따라 구분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직접세, 간접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직접세라고 나와 있죠? 납세 의무자와 실제 부담자를 담세자라 그래요. 그래서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가 있죠? 세금을 낼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담세자라 그래요. 이렇게 일치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서 법상 납세 의무자가 갑이다.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자도 갑이다. 이렇게 일치하죠? 그래서 담세자가 뭐다? 세금을 부담하는 부담자예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 일치되는 거죠?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전가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접세는 대부분 모든 조세다. 모든 조세는 직접세예요. 우리가 배우는 5개도 다 직접세예요. 취득세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죠. 그래서 직접세는 전가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야. 내가 의무자고 내가 세금을 부담한다고요. 자, 간접세. 자, 밑에 간접세는 의 나와 있죠? 조세 부담이 전가된다. 그래서 전가를 예상하고 만드는 세금, 간접세입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란 뜻이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뭐다? 갑이야. 납세 의무자는 뭐다? 을.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거를 간접세라 그런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 사회에서 부가세라고 얘기하죠? 그럼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영수증 보면 부가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마트 가서 식료품을 쭉 사죠? 그럼 영수증 보면 부가세 포함 항목이 있죠? 그게 부가세가 부가가치세라고요. 그럼 부담은 누가 하는 거야? 소비자가 하는 거야. 소비자가 10%를 부담한다고요. 그리고 납부는 누가 하는 거야? 납부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일치 안 되죠? 부담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납부는 사업자가 해줘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접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다? 하나만 딱 그 부가가치세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 자, 개별 소비세가 뭐다? 자동차 살 때 사치품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붙죠? 자동차 살 때 개별 소비세 내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자동차 회사에서 해줘. 자, 주세. 술 마실 때마다 세무서에 세금 내려가면 안 되죠? 내가 부담하지만 뭐다? 납부는 사업자가 해줍니다. 알아도 증권거래세도 주식 팔 때 거래세 물죠? 그럼 납부는 누가 해줘? 증권회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용어만 알면 된다고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보통세. 보통세와 뭘로 구분한다? 목적세.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자, 보통세.
2번 목적세. 그래서 사용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분류한다? 보통세. 그래서 보통세는 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죠.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이 보통세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입니다. 국회에서 사용 용도를 정하죠. 국방, 치안, 복지, 혜택 등등등 일반 경비, 일반적인 재정 수요, 즉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보통세다. 일반적인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일반 경비에 사용한다고요. 국방을 지키려면 국방비가 들어가죠. 치안을 유지하면 뭐다? 치안 유지비가 들어가죠. 우리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면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잘하면 또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씩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세금 몇 개다? 5개는 다 보통세예요. 5개. 자, 법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고요. 그럼 이 목적세 글자 그대로 보면 일반 경비가 아니라 뭐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한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세. 의 나와 있네.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 이런 거 교육사업 특별한 밑줄고 목적에만 충당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데나 쓸 수 없다. 목적을 갖고 사용한다. 그럼 우리가 세금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죠. 현행법에서 목적세는 5개입니다.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딱 5개 나왔네, 박스에. 자, 국세에서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세,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농특세, 목적이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때 내는 데만 사용하라.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그래서 그냥 교육세는 국세예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지자가 들어갔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한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3가지예요.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 세 번째는 지방교육세, 교육세는 관련이 없다. 그럼 여기서 딱 한 번 출제되는 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라고 얘기해야 돼요. 농촌 냄새가 난다고 뭐다? 지방세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현행법에서 국가가 들어갑니다. 뒤에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목은 전부 5개인데 3가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교육세 빼고. 그럼 일단은 목적세는 토탈 몇 개다? 5개.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날 때는 목적세 종류는 몇 개가 있다? 몇 개? 5개. 5개가 있다고요. 나머지는 다 보통세라고요. 그래도 밑에 5개 나왔네. 밑에 박스 별 딱 붙여요. 하나는 교육세. 자, 그럼 빠졌지만은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국세예요. 교통에너지 환경 관리만 사용하라. 요즘 유류세가 인하됐죠? 여기 보세요. 기름 넣을 때 세금을 내야 돼요. 기름 넣을 때 이게 교통에너지 환경세예요. 이거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교통 관련,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출제되는 것은 소방분, 딱 별 붙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만 출제됩니다. 글자 그대로 뭐다? 소방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특정 자본분이나 특정 시설분은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부동산 관련 뭐만 출제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결국 불날 때 불 끄는 세금이에요. 소방시설을 갖추거나 소방사무에 들어가는 비용에만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길 가다가 불날 때 불 끄는 차가 뭐다? 119. 119가 딱 차가 보이면 무슨 세금을 기억해야 돼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나머지는 출제 안 돼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토탈 3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누는데 출제되는 건 뭐다? 소방분. 발음 잘해야 돼요. 서방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방분이다. 불날 때 불 끄는 데만 사용하라. 그 다음 지방교육세. 그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에만 사용하라. 자, 결론. 이렇게 해서 목적세는 몇 개야? 5개.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얘기한다? 보통세.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박스.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3가지가 있는데 출제되는 거는 뭐다? 소방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왜 국세일까요? 많이 거두니까. 뒤에 배운다고 그랬어요.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국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올라갑니다.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인세와 물세.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그래서 인세는 뭐다? 사람 중심.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이고, 물세는 물건 중심.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5개는 물세, 인세 구분해야죠?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물세입니다. 재산세도 물세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인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인세입니다. 단 재산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 재산세는 인세도 되지만 물세도 된다.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5개는 구분돼야 된다고요. 인세, 물세. 자, 그럼 법용어가 어떻게 나왔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이잖아.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나왔잖아. 능력이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사람 중심이죠. 그럼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 인세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합산. 이렇게. 그래서 인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사람 중심이니까 소득이나 재산을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따로따로 매기는 게 아니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자, 소득이 여러 개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 연봉이 5천이야. 그럼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내야 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사업해도 또 사업소득세 내야죠? 그럼 소득이 여러 개 있거나 재산이 여러 개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한다. 너는 소득이 많구나. 너는 재산이 많구나.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세의 특징은 따로따로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해서 매긴다.
자, 그 다음 물세. 자, 물세는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물세는 뭐다? 여러 개의 재산이나 재산 등이 있을 때는 이거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물건 보고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깁니다. 물건별로 과세한다. 따로따로 합산을 안 해요. 물건별로. 물건 중심이니까. 등록면허세죠. 그죠? 이렇게. 물건별로 따로따로.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가 두 채야.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 취득세 냈죠? 또 하나를 사면은 아파트 보고 세금을 매겨. 합산을 안 해. 땅이 여러 개 있어. 땅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뭐다? 합산하는 재산세는 위로 갑니다. 그러나 상가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개별과세. 요의 거를 뭐라 그래요? 합산과세.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물건 보고. 사람은 안 본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개별 세금 매긴다. 단 재산세는 뭐다? 원칙은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뒤에서 배워요. 토지의 일부는 합산한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합산하죠? 합산하면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해야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합산해? 무슨 세율을 곱하려고? 누진세율 곱하려고. 그리고 여기는 합산을 안 하니까 물건 중심이죠? 비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세금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누진세율이 뭐다? 누진세율이 뭐다? 과세. 표준이 결정되죠? 여기다 세율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율을 곱하면은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산출세. 그럼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다? 세율. 세율의 종류는 뭐다? 누진세율을 곱할 때가 있고 비례세율을 곱할 때가 있어요. 세금의 종류에 따라. 그럼 누진세율이 뭐다?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누진세율. 구체적으로 뭐다?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과세 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도 높아지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비례세율이 뭐다? 비례세율. 자, 과세 표준이 나왔죠? 과세 표준이 증가되든 감소되든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비례세율이 뭐다? 과세 표준이 증가되든 감소되든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라. 비례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아까 상가를 4억짜리 분양받죠? 4억짜리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4%. 100억짜리 분양받더라도 상가는 몇 프로야? 4%. 그래서 과세 표준이 증가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일정한 율을 곱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과세 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다. 이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세는 무슨 세율을 곱한다? 누진세율. 이유는 합산하니까. 왜 합산해? 세율을 높이려고. 그러나 물세는 물건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죠.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세율을
일정하게 곱한다. 무슨 세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이렇게 세목의 종류에 따라 세율 적용 방법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누진세율도 쓰고 비례세율도 씁니다. 자, 251쪽. 자, 꼭대기 세목이 중요합니다. 세목 밑줄 그어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토지. 토지는 합산의 뒤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꼭대기 딱 세 가지 밑줄 그으라고요. 하나, 둘, 세 개. 토지만 재산세. 자, 물세. 251쪽.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토지 제외. 나머지는 다 물세입니다. 찾았어요? 세금의 이름? 그럼 물세는 세율을 어떤 세율을 쓴다? 일정하게 물건 보고가 세니까 비례세율. 그럼 위에 인세는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단 재산세와 재산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함께 쓴다고요. 자, 정리. 프린트로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 자, 인적 귀속 나와 있네요. 프린트. 자, 중간에 인적 귀속 나와 있죠? 자,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물건 보고 세금을 매려요. 물건 보고 매기니까 물세. 가운데 찾았어요? 그리고 재산세는 사람 중심이죠? 물세, 인세 같이 쓴다고요. 같이 써요. 그리고 종부세도 뭐다? 인세. 사람 중심으로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리고 양도세도 인세입니다. 세율.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세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정액세율은 지금 보지 말아요. 기초니까. 그 다음 재산세는 물세, 인세니까 둘 다 써. 그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비누라 그래. 5개 중에 비누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재산세가 답이다. 지금 기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도 비누입니다. 누진세율도 써요. 비례세율도 쓰고. 원칙은 종부세는 누진세율이야.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는 비례세율을 쓴다고요. 나중에 배워요. 그리고 양도세는 무조건 합산하니까 비례세율을 쓰고 누진세율도 쓴다. 좌우지간 비누를 사용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5번은 둘 다 써. 둘 다 써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뭐라 그런다? 비누야, 줄여서 비누.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우리가 뭐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면 뭐라 그런다? 물세. 기초만 나. 그럼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하죠?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게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다. 그럼 얘는 인세는 사람 중심이죠? 너는 소득이 많구나. 너는 재산이 많구나. 소유자별로 합산한다고요. 왜 합산해요? 세율을 높이려고. 그럼 합산하니까 원칙이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을 쓴다.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기초는. 그래서 결론. 물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일정하게 비례세율을 쓰고, 이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써서 세금을 매긴다? 누진세율. 요 정도만 용어 정리만 하는 거예요. 자, 5번. 자, 5번에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자,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5번. 자, 과세표준 용어가 나왔네. 자, 과세표준이 뭐다?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법용어예요. 과세표준 뜻. 그게 법용어라고요.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여겨보세요. 이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 과세표준 법용어가 뭐냐?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세법 용어로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법용어가 뭐다? 여기 봐요.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려면 먼저 뭐가 나와야 돼? 과세표준이 나와야 돼. 그래서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 등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래서 다시 잘 들어요. 이게 나오려면 과세표준이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럼 금액으로 표시하면 줄여서 우리는 종가세라 그래요.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금액. 그리고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계산하면 세법 용어로 종량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종가세, 종량세가 나오면 과세표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런다? 종가세. 밑줄 긋고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표시했다고 가액을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밑줄 그어요. 뭐다? 종량세. 수량이나 면적 또는 건수로 표시한다. 가액이 아니죠? 그래서 박스.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 다음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런다? 종량세. 그럼 가액에는 뭐다? 정률세율을 곱해야 돼. 율이 정해 있죠. 퍼센트를 곱해야 돼. 그리고 종량세는 금액을 곱해야 돼. 이런 금액을 곱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어. 그 박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여기 봐요. 전세 들어갔어. 전세 금액이 2억이야. 자, 그러면은 전세 금액 2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가 들어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등록 면허세라 그래요. 등록 면허세라 그런다고요. 그래도 등록 면허세 납부하면 영수증을 챙기고 등기 서류에 첨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항상 세금 계산은 뭐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항상 세율 하면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야. 2억. 2억에 2억. 2억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2억을 뭐라 그래요? 금액으로 표시했죠? 세 글자로 줄여서 종가세. 그럼 세율, 세부담률 법에서 정해져 있겠죠? 세율은 몇 프로냐? 0.2%입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율이 0.2%. 그럼 얼마예요? 세액은? 2억에 0.2면은 몇 프로? 2는 4. 얼마? 얼마? 20%면 4천만 원. 2%면 400만 원. 0.2는 40만 원. 이런 거는 암산할 줄 알아. 이런 거는 물어봐요. 암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정율세율. 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정율세율.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비례세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가세는 퍼센트를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첫 번째예요. 종가세는 뭐를 곱한다? 퍼센트. 법에서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한다고요. 2억짜리든 4억짜리든 500억짜리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율은 0.2%.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 비례세율. 자, 이렇게 해서 전세 들어갔어요. 전세 들어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세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전세 기간 4년이지?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나왔어. 그럼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를 이제 뭐를 시키는 거야, 이제? 말소 등기를 시켜야죠. 말소 등기를 시켜야 돼,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할 때도 뭐를 내야 돼?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 그럼 말소 등기는 이게 한 건이야, 2억.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내. 이건 한 건이죠? 한 건에 얼마씩 곱한다? 6,000원이야. 이렇게 한 건. 전세가 한 건이잖아.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6,000원. 그럼 얼마야? 세금은 등록면허세는 법적으로 6,000원입니다. 산출세 만약에 두 건이라면 두 건도 세율은 6,000원이야. 그럼 세금 액수는 얼마 나와? 12,000원. 그래서 이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액수가 정해져 있죠? 정액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정해져 있다.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그럼 말소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은 금액이 아니라 건수죠? 건수로 표시하니까 세 글자를 뭐라 그런다? 종량세다. 그럼 양에는 퍼센트를 곱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곱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6,000원. 그래서 거기 금액 나와 있죠? 그럼 금액은 얼마를 곱한다? 6,000원. 이 6,000원을 뭐라 그런다? 네 글자로 정액세율. 퍼센트를 뭐라 그런다?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정액세율. 절대로 여기다 퍼센트를 곱하면 안 돼요. 한 건에는 비율을 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을 곱한다. 우리 아들이요, 옆 동네 살아요. 뭐 손에 뭐 들어있더라고. 두부가 한 모 들어있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여친이 두부 사갖고 오라 그러다가 들렸대. 반찬 있으면 좀 갖고 오라고. 그럼 우리 아들 그 슈퍼 가서 두부 뭐라 그래? 한 모 주세요 그러지. 한 모잖아. 그럼 두부 한 모에 요즘 얼마예요? 뭐 3,000원이라 하죠. 그럼 두부 한 모 주세요. 물어볼 때 한 모에 얼마예요? 물어보잖아. 그럼 두부 한 모잖아. 한 모. 그럼 이게 종량세야. 한 모에 3,000원이다. 이 3,000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알아들었나요? 그렇게. 자, 그래서 밑에 자 정리 들어가면 종가세. 자, 종량세는 밑에 과세 물건을 밑줄고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 즉 금액이나 가액으로 측정하는 세금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럼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종가세예요. 세모 우리가 배우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5개 나왔네. 5개는 대부분의 뭐다? 종가세다. 근데 등록면허세 밑줄 그어요.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죠? 여기 보세요. 설정 등기할 때는 뭐다? 종가세야. 그러나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로 표시하죠? 종량세. 그래서 5개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등록면허세는 밖에 없다. 그럼 넘기면 나오잖아요. 자, 251조. 나왔잖아. 종량세. 과세 물건을 꼭대기 화폐 이외가 뭐다? 수량, 면적, 건수.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그럼 딱 중요한 거는 등록면허세의 일부. 이출고 등록면허세는 가액으로도 계산하고 건수로도 계산하죠. 말소등기 건당 얼마? 6,000원. 뒤에는 출제 안 돼.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이다. 5개만 알면 되는 거죠. 5개는 원칙이 뭐다? 종가세. 그러나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다?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자, 칠판 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자, 칠판 보세요. 첫 번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는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전가가 안 되는 거 직접세.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잖아.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죠. 그러나 부가가치세 등은 다르잖아요. 그죠? 용어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5개는 뭐다? 직접세다.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럼 세율, 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인세라 그래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한다. 너는 소득이 많구나. 너는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곱한다? 누진세율을 곱한다. 그리고 요 세 가지는 물건 중심이죠. 사람을 안 따져. 물건 보고 어떻게 계산한다? 개별 과세하니까 물세는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을 쓴다. 비례세율을 쓰는 거예요. 비례세율. 그럼 나머지는 프린트로 정리를 하자고요. 자, 프린트 봐요. 자, 꼭대기 네 번째 칸에 과세표준 나와 있잖아요. 과세표준 나와 있어요. 약자로 다 종과세잖아.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이나 수량으로 계산하는 세금 다 종과세죠. 단 5개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고요? 등록면허세가 답이에요. 나머지는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2번. 지금 찾지도 못해요. 과세표준. 알아들었습니까? 자, 여기 봐. 여기요. 설정 등기할 때는 가액이나 금액으로 계산하죠. 종가세. 말소 등기할 때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수로 계산하잖아. 건수로 계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정액세율. 그래서 결국 프린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쓰죠. 그러니까 비례세율도 쓰고 무슨 세율도 쓴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얼마? 6,000원. 말소 등기할 때. 그래서 취득세는 비례세율만 쓴다.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만 쓴다 그러면 안 돼요.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과세하는 정액세율도 쓴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책으로 들어가죠. 251쪽. 자, 6번. 이건 별 딱 붙여.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별 표시한 거 위주로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6번.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독립세와 부가세. 이번 33회 시험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일단은 별 붙였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연되므로 이 5개가 있잖아요. 세금 항상 5개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5개 위주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일단은 5개다. 자, 인세. 이거는 사람 중심이죠. 근데 뭐를 알아야 돼요? 납세지. 이 납세지가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어디다 세금을 낼 것인가? 그럼 요거는 국세잖아.
이거는 인세잖아, 인세. 인세니까 사람 중심이죠? 사람. 어디로 가는 거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국세는. 그래서 국세는 누가 걷어가는 거다? 세무서. 주소지로 간다고요. 인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물세지? 물세는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로 가는 거야. 소재지 지자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국세는 뭐다? 사람 중심으로 가서야죠. 사람, 주소를 따라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국세니까. 그러나 이거 지방세잖아.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녀. 물세니까 물건 어디에다 낸다? 소재지가 납세지다. 자, 그럼 이제 프린터로 정리하자고요. 자, 두 번째 칸. 괄호가 나왔잖아. 납세지. 두 번째 칸 납세지라고 나왔죠? 자, 1번, 2번, 3번은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예요. 그럼 지방세는 뭐다?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라고요. 지금 못 찾아. 납세지. 막 뒤에 넘기고 막, 두 번째 칸 나와 있잖아요. 괄호 납세지라고. 찾았어요? 프린트? 그럼 취득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 특광도. 아까 했죠? 등록문화세도 소재지 누가 걷어가? 토구. 재산세는 누가 걷어가? 소재지. 시군구. 두 번째 칸 하고 있어요. 그럼 4번, 5번은 국세, 국세니까 인세야. 사람 따라가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소재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원칙이 없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럼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르죠? 찾았어요? 1번, 2번, 3번은 지방세잖아요. 그럼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돼야죠? 그러니까 주소지로 가면 안 돼요. 소재지. 취득세는 뒤에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등록면허세도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도구. 재산세도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단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야. 세무소가 걷어가지? 그럼 이거는 인세이므로 사람 따라다녀. 사람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지. 그래서 4번, 5번은 뭐다? 원칙이 소재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2번, 3번은 원칙이 소재지. 4번, 5번은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어디까지 배웠다? 이제 세율까지 배웠어요. 자, 세율까지 배웠죠? 자, 잠시 쉬었다 하죠.